네, 안녕하십니까. 143기 배재고 학생 학부모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드디어 대망의 2026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시험을 오늘 다 마치고 저는 이 영상은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어떻게 학교 시험에 출제되었고 또 그 다음에 기말고사는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를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영상을 좀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지금 각인 입시전문관에서 배재고를 전담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 노윤기 부원장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 영상의 순서는 중간고사 영어 총평 전체적으로 어떻게 시험이 나왔는지와 그 다음에 그 세부 사항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말고사는 어떻게 대비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상 등급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사항인데요. 이번 시험의 난이도는 사실 굉장히 좀 쉽게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보통 중하 정도로 표기를 하지만 이번 시험은 사실 중하도 아닌 하 정도 되는 난이도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난이도가 쉬운 만큼 예상 1등급 컷은 굉장히 다소 높게 좀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지금 한 94점에서 6점 정도. 그래서 아마 한 문제거나 두 문제 간당간당한 선에서 아마 정리되지 싶고요. 그 다음에 범위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험의 좀 특징이죠. 우리 1학년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가 보통 한 개년도만 들어가는데 2학년은 모의고사가 3개년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문 개수로 치면은 35지문으로 1학년에 비해서 거의 한 2배가량 굉장히 범위가 늘어났다는 게 이제 특징입니다. 그래서 1학년 때는 한 18지문인데 거의 이제 2배 정도가 차이가 나죠. 그리고 교과서 같은 경우도 보통 이제 1, 2, 3과 이렇게 출제돼서 이건 1학년이랑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 1, 2, 3과가 2학년 교과서이기 때문에 본문이 원래 1학년 때는 4개에서 본문이 한 7개 그리고 이번엔 퍼더 리딩까지 추가돼서 8지문으로 거의 이제 교과서도 2배 정도 범위가 또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 시험을 처음 준비하는 우리 배재고 2학년 143기 학생의 경우에는 이 많아진 범위에 대해서 굉장히 버거워하고 아이들이 학습을 좀 힘들어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세부 사항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이번에는 사실 능률복화라는 단어장을 직접 출제하진 않았지만 학교 선생님께서 수행평가를 단어로 보신 다음에 이 수행평가에 나온 단어를 똑같이 이제 영영풀이를 가지고 이 문제로도 객관식 문제로도 출제를 하였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나다라 마바라고 해서 벌써 이제 6개 정도에 해당하는 이 영영풀이를 다 제대로 매칭시켜서 학생들이 이게 풀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다소 조금 단어를 꼼꼼하게 외우지 못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버거워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은 여기도 벌써 가나다라 해서 4가지에 대한 단어의 영영풀이를 학생들이 꼼꼼하게 공부를 했어야 맞출 수 있었기 때문에 다소 좀 난이도가 높았던 그런 부분이 이 어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다행인 거는 여기 있는 이 단어들이 그래도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 않은 단어들이었기 때문에 꼼꼼하게만 우리 수행평가 단어를 열심히 암기하고 저랑 같이 열심히 공부했던 친구들은 다 맞출 수 있었던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치불일치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도 굉장히 난이도가 높게 출제되었는데요. 2학년 때도 들어서서 역시나 일치불일치가 문항으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다지선다라 그래서 모두 고르시오라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2개를 골라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난이도가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게 출제되었습니다만 일치불일치는 읽어가야 되기 때문에 보시면 선택지가 굉장히 길죠. 그래서 실제 시험지 그대로를 제가 이제 여기다가 넣어놨는데요. 여기 보시면 보기가 2번 같은 경우에는 벌써 한 3줄 정도로 되는 굉장히 문장이 길게 출제가 되어서 아이들이 읽는 데 있어서 시간이 조금 다소 허비될 수 있었던 그런 시험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좀 특징적인 시험 출제 중에 경향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이제 2학년이 되게 되면요. 작년에도 그렇지만 순서 배열 문제를 학교에서 이 모의고사 시험에 있는 본문을 그대로 내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문장을 추가한다든지 약간의 변형을 해서 인과를 뒤툰다든지 해서 아이들이 실제로 자기 실력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되게끔 출제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쭉 암기만 하던 학생들에게는 살짝 버겁고 좀 어려웠던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장 하이라이트, 이 배제고 2학년 시험에 들어가서 제일 큰 특징이 뭐냐면 1학년은 사실 다채롭게 문제를 출제했다고 하면은 이제 2학년 처음 보는 시험이잖아요. 근데 가장 배제고스러운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중간고사를 대비하면서도 정말 서술형 관련된 자료들을 아이들한테 주면서 이 서술형에 대한 문제를 굉장히 많이 훈련을 시켰는데요. 이 서술형 같은 경우는 어떻게 출제되냐면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가장 배제고스러운 문제인데 이 밑줄 친 부분에 대해서 이 밑줄 친 부분이 의미하는 바를 너가 스스로 한번 영작을 해봐라 라고 해서 이 보기를 주고 여기다가 이제 영작을 하는 건데 이 영작 문제를 풀려면요. 이 먼저 구문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자기 진짜 영작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 문제가 일반적인 영작 문제랑 다른 점은 어떤 거냐면요. 보통은 여기에서 1학년 때는 슬래시를 그어서 문장을 스크램블해서 배열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본문에 나와 있던 문장을 가지고 출제를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건 선생님이 만든 문장이고 정말로 자기가 영작의 기본기를 가지고 흔히 우리가 피지컬이라고 하는 자기의 기본 실력을 가지고 정답을 문장을 써내려가야 되는 이게 굉장히 사실 어려웠던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도 4번이랑 3번에서 특히 좀 4번에서 좀 많이 이제 아이들이 헤맸는데요. 이런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적중을 시키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문항이지만 그나마 이제 적중이라기보다는 아이들을 얼마나 이런 비슷한 문제로 훈련을 시키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아마 제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은 굉장히 이 문제가 친숙하다고 느껴졌을 텐데 제가 어제 이제 직본 날에도 계속 아이들한테 강조했던 부분이 뭐냐면 여기 있는 이 어구들을 잘 활용해라. 그래서 배재고 선생님은 우리 전치사 같은 것들을 결합시켜서 콜로케이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lie는 전치사 in이랑 같이 쓰이고 보통 이렇게 not A but B 같은 not A but B 같은 이런 구문들을 활용해서 문제를 출제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부분을 꼼꼼하게 공부를 해라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이 문제를 봤을 때 처음 보는 문제가 아니라 너무나도 많이 선생님이랑 같이 훈련을 해봤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되게 친숙하게 느껴졌을 거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말고사 때도 아주 높은 확률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영작에 대한 기본 실력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기말고사를 그럼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 이 시험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 기말고사는 단어 문제가 만약에 똑같이 비슷하게 단어 문제를 준다고 하시면은 꼼꼼한 단어 암기가 필수적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단어 암기가 영영풀이까지 해서 매칭을 하는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다양한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한다는 것과 그리고 이번 시험에 대비하면서 저희도 학생들이 단어 문제를 더 달라고 해서 제가 좀 추가적으로 계속 이제 만들어서 영영풀이에 대한 훈련을 많이 빡세게 시켜놨기 때문에 이 단어 암기는 그런 식으로 학 교수님 또 출제를 하신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같이 그렇게 공부를 하면 될 것이고 그다음 이 논리 흐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서 배열을 인과를 두 문장을 쪼개서 인과를 바꿔서 출제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앞뒤에 사족을 붙이셔서 정말 본인이 읽고 스스로 풀어낼 수 있게끔 출제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냥 내신 범위에 있는 시험 문제를 그냥 단순히 암기하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연습을 계속 해봐야 되고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연구원들이랑 같이 문장을 쪼개가지고 인과를 바꾼다든지 아니면은 그 앞뒤에 이제 사족을 붙여가지고 그런 문제를 내는데 이 143기 공부하는 친구 중에서 이 실전 모의고사 저희 실전 모의고사를 푸는 학생들 중에서 문제의 퀄리티가 되게 좋은 것 같다. 왜 그러냐면 그 인과를 바꿔 놓으셨다 하면서 그 알아봐주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공부 잘하는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엔 이 논리 흐름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자기가 직접 이제 한번 체감을 해보고 이번에 공부를 해봤는데 앞으로도 이제 제가 기말고사를 대비하면서도 그런 고퀄리티의 좋은 문제들을 많이 넣어서 아이들한테 훈련을 해주도록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작입니다. 근데 단순히 영작 구문이 어떤 구문을 위주로 뭐 소댓 구문이나 이때강조 구문 이런 식의 구문이 아닌 배재고 선생님께서 좋아하시는 그런 특유의 콜로케이션과 구문의 덩어리들을 묶어서 연습하는 그런 류의 영작 연습을 반드시 기말고사 때는 해야 그래야지 성적이 잘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세 가지보다도 더 먼저 선행돼야 되는 건 뭐냐면
뭐냐면 바로 지문에 대한 전체적인 학습과 흐름입니다. 공부입니다. 아이들이 사실 2학년이 올라오면은 지문이 너무 많아지고 생명과학도 해야 되고 이제 과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이들 굉장히 영어를 사실 등한시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사실 이 영어 시험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게 출제되지가 않기 때문에 조금만 시간을 투자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면 내용 숙지만 잘 해도 그래도 이제 점수가 잘 나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 시험의 가장 또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어법이 출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디테일한 공부를 안 해도 되는 상황이라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물론 기말고사 때 문법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영어에 대한 전반적인 학습을 같이 해주는 게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 제가 2학년이 되면은 블랙북에서 이제 배엔제로 이제 책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저희가 아이들이랑 같이 보는 실전 모의고사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 영영풀이 문제가 이번에 단어 문제 수행평가에 나온 문제 가지고 제가 영영풀이로 훈련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이제 순서를 하는 것들도 이 아이들이랑 이 배제구 기출을 기반으로 해서 문제를 만들어서 이 두 가지 자료를 통해서 우리 배제구 다음 문제로 아이들이 기말고사 때 열심히 훈련할 수 있도록 제가 만반의 준비를 해서 이 변화된 배제구의 출제 기조에 맞게 제가 준비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143기가 아마 학부모님들께서 제가 성적을 잘 냈는지 결과를 잘 냈는지 되게 궁금해하실 텐데 아직은 사실 오늘 시험 단일이라서 집계를 아이들한테 계속 하고 있고 아직 시험에 대한 채점을 안 한 학생들도 있지만 지금 제가 1등급 컷으로 예상하는 95점 이상 받은 친구들이 10명 넘게 지금 배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이고 계속 아이들이 나오고 있어서 최종 결과는 제가 분석 자료와 함께 자세한 분석 자료와 그 다음에 적중 내역과 함께 같이 이제 또 블로그에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걸로 어머니들이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건 사실 중간고사가 어떻게 출제됐느냐보다도 중간고사를 기반으로 우리 그런 기말고사는 어떻게 대비하는가 기말고사를 향해서 나아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변화된 배제고 출제 기조와 함께 더 준비를 해가지고 아이들 이번에 143기 기말고사도 성적 꼭 잘 내보는 그런 또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짧게나마 이 배제고 이번 중간고사에 대한 총평을 했는데요. 그래서 어머니들도 한번 이번 시험을 자녀분들과 같이 함께 얘기 나눠보시고 그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또 같이 또 좋은 자료와 좋은 수업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